2021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자, 밖에 우리 열심히 스트레이키즈 그 팝업 스토어를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지금 잠깐 했는데 참 이 뭐라 그러죠? K-팝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아이돌 가수 이렇게 부르는데 요새는 그런 단어가 쏙 들어갔잖아요. 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오늘 깜짝 어제도 놀랐지만 어제 대비 오늘 지금 바깥에 줄이 더 길어요. 두 배 정도 와 있고요. 외국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외국 분들이요? 네. 오신 걸까요? 해외에서? 온 친구들 있겠죠. 방학했으니까 온 친구들 있겠죠. 어제 또 우리 얘기했잖아요. 드라이빙 시즌. 아, 그렇군요.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K-팝의 열기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휴장인데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까요? 할 수 없이 유럽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찌됐건 유럽은 이제 좀 반등을 했어요. 중국 락다운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있겠죠. 올랐지만 실제로 보면 약간 더 의미 있는 게 앞서 문남중 의원도 이제 5월 말에 이제 바닥 친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녹음해도 준다 그랬는데 저도 녹음 좀 해두고 왜 그러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언제라도. 근데 그건 농담이고 지금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오늘 약간 의미 있는 건 독일이요. 독일은 오늘 1973년 이후 최고치가 났습니다. 오늘요.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 네, 7.9감 7점 나오면서 73년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약간 뜨하면서도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나왔다는 걸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이 훨씬 앞섰는데 올해는 미국이 그렇다고 플러스 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것이 유럽의 모습이 되겠고요. 참고로요. 유럽의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 하다가 이제 미국 얘기하면서 이제 테슬라 때문에 확 한번 떴잖아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어났고, 근데 요즘 각 증권사들에서 이제 유럽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광고나 이렇게 보면 유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계기가 미국은 테슬라였고, 유럽은 단일코 루비통이죠. 명품. 네, 루비통은 올해 이제 여전히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나 있는데 지금 일부의 월가 일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하나 주식을 사야 되면 루비통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루이비통.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LVMH? 그들 사람 얘기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소비가 극대 양극화되고 있는 거 다들 인정하실 텐데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유럽의 시가총액 1등이에요. 루비통이 1등인데 올해 이제 마이너스 난 것 중에 하나는 큰 건 이제 중국의 효과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소비를 못했잖아요. 나가지 못해서 사지를 못했다. 중국이 지금 상해에서 신차가 빵 되잖아요. 한 대도 안 팔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살 수가 없던 모습.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중국 사람들 못 다니게 하니까 지금 마카오도 완전히 쑥대밭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상해에서 풀린다 그러면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가 살거든요. 그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중국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픈런에서 많이 샀던 명품 가격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 제가 프리미엄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그쪽은 제가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유럽에서는 루비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끔 저희가 만나거나 질문하는 거 보면 루비통 주식 어떻게 사냐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주식도 역시 국내 증권사에서 다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어떤 증권사는 MTS에서 되는 곳이 있고 아직도 MTS에서 안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가 약간 다를 겁니다. 수수료가 특정 증권사는 좀 싼 데가 있고 딴 데는 약간 비싼 데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뭐 캐나다가 되는 데 있고 안 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셔서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미국 쪽에서만 하는 게 익숙하다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유럽 주식 각 국가별로 하는 것들 있죠. MSCI에서 하는 거 다 있고요. 그보다는 제일 큰 거, 제일 무난한 거는 유럽 주식에서도 유럽 주식에 전통적으로는 유럽은 MSCI보다 FTSE가 더 시장 권위가 있거든요. 그 FTSE에서 대용주를 한 번에 사는 게 있습니다. 오, 한 1,100개, 1,200개를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VGK입니다. 뱅카드에서 운영하는? 예, 이건 유럽에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 상장된 것이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우리가 미국과 달리 금융업종이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헬스케어가 많습니다. 헬스케어 많은 것은 정동적인 유럽의 제약회사들이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그 팬데믹 이후로 지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1등이 됐을 겁니다. 시가총 1등이 됐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루비통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거 포함해서 금융업종 18%를 가장 많고요. 헬스케어가 14%, 그 이미소비치가 14%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슬레 같은 경우가 이제 또 3% 있고, 하여튼 포함되어 1,100개, 1,200개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GK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거가 루비통이 포함된 소위 럭셔리 명품 있잖아요. 명품을 살 수 있는 ETF는 미국에는 없고요. 없습니다. 유럽에 상장돼 있습니다. 유럽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유럽에 여러분 거래하실 거는 거기 GLUX인가 심벌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면 GL 맞지 않나요, 부사장 들어보셨죠? GLUX인가 그게 있고요. GLUX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로에 전용하는 게 있고 달러 해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GLUX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유럽에 상장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에만 상장돼 있을 겁니다. 이 VGK는 미국에 상장돼 미국에 있는 상장돼 있는 ETF고 거고. 여기도 보니까 한 8번째쯤에 LVMH가 들어있네요. 그렇지만 항상 검색해 보시면 네. 루비통 위주로 그러니까 명품으로 사는 것들, 네, 딱 명품 사는 주식. 것들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상장돼 있고 그게 아마 프랑크푸르트 GLUX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명품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 명품 주식을 사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제 매매하는 환경이 아직까지 미국처럼 이렇게 편리해지지 않아가지고 네네. 뭐 몇 년 사이에 또 유럽도 좀 편리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많이 않을까요?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유가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다시 한번 유가가 또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어요. 유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그 수입 제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여전히 되고 있는 데다가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중국이 다시 경제 활동 락다운 오픈하면. 해제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장도 돌아가고 뭐 전력도 소비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여튼 117달러가 돌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3월 8일이거든요. 이때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랑 결국은 밀값, 그 대두값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휘발유값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세금 때문에 조금 아주 뭐 천정부지까지 갔다가 약간 수그러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지금 그런 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상적 효과를 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가가 지금 계속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밀값 같은 게 다시 사상적 효과 근접하고 있죠. 대두 가격은 사상적 효과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피크 쳤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분기에 특징이 지금 서프라이 체인 이슈에 대한 언급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고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서 좀 안정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피크 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월가의 전문가들, 경제학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투자가 느끼기에 정말 인플레이션 피크 쳤나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미국의 휘발유 사상적 효과를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먼저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6월달에 발표될 5월 수치는 의외로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어야 되는데 이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한 달 정도씩 계속 뒤로 밀어나면서 이 관련된 지표가 다음 달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을 사실 쉽게 할 수도 없지만 그 다음 달에 갔을 때 또 다시 안정을 되찾아도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는 지난달께 또 발표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아까 정확히 시작하셨는데 이번 PC에서도
10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데 하여간 이번에 정점 안 찍으면 큰일 나는데 다시 한번 또 전년 동월 대비로는 피크를 쳤을 수가 있으나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저는 그쪽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 없으나 미국에서 어제도 잠깐 전문가 씨가 보여드렸다시피 전년 동월 대비로는 고점을 쳤을 수가 있으나 전월 대비는 지난달 0.2%가 올라와서 2020년 10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다음 달에 전월 대비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미국 일반적인 우려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값과 미국의 달러는 또 반대죠. 상당히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금값이 조금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반면에서는 달러가 또 약간 2주일째 지금 하향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 멀었지만 이런 거가 되겠고요. 밀 가격은 이때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미리 진짜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저는 이름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 젤렌스키? 네. 네,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넘쳐난다고 지금 미리. 예, 맞아요. 넘쳐납니다. 공장에 창고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넘쳐난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수출길을 러시아 사람들이 막아놨기 때문에 못 나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이 어찌됐건 불안 요인이죠. 어찌됐건. 근데 풀리면 되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인도에서도 뭐 금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딴 것도 하고 일부 나라에서 설탕을 금지한다 등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밀 가격은 다시 사상 최고가 근접하고 있고요. 대두 가격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대두 가격은요. 물론 이게 사상 최고가에서 수년 전에 인정돼 있는데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먹거리 그리고 기름값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월 대비 상승률이 다시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감에 또 하나의 목소리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것뿐만 아니라 탄산 대란도 지금 펼쳐질 거라는. 탄산이요? 예, 탄산이 부족한데 이게 우리가 탄산하면 우리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탄산이 이제 반도체 이렇게 세정할 때도 쓰여서 이제 그래서 그런 콜라 부분에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콜라를 영향을 미리 사둔 사람이 미치지 있다고.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사두셔 매일 드시잖아요. 제 배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기사 보니까 다음 달부터 뭐 환타 스프라이트 가격 올린다고. 그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콜라 사두는 사람 생긴다 그래서 콜라를 일부에서 뭐 그 미국 같은데 콜라 지금 뭐 재고 없다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안 먹으면 되죠. 제가 먹고 이거 있어야 삽니까 제가? 안 먹으면 됩니다 저는. 거의 있어야 사시는 수준으로 드셔가지고 네, 그렇죠. 뭐 이기면 탄산 뭐 끊으시죠. 진짜 올라가는 게 없네요 맞아요. 가격이.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진짜. 예. 주가는 올라야지 이런 게 오르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건 그 가운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달러가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게 분명히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다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5월 증시가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남았지만 주요 지수별 5월달 그리고 연간의 추이를 섹터와 함께 항상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5월달에요 많이 막판에 회복됐죠. 막판에 회복되면서 13% 수준까지 S&P 500 하락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래도 월간을 보면 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올라갔다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스닥까지 오늘 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도 여차 잘못하면 다시 마이너스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 마음 놓고 뭐 아무거나 사고 이럴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물 타고 이럴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그리고 월간 같이 올라간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연간으로 에너지 거의 60% 올라갔고요. 월간으로 보도 16% 올라갔습니다. 다만 우리 귀에 안 들어오고 우리 손에서 엔터키가 안 넣어줄 뿐입니다. 냉정하면요. 유틸리티도 5.3% 월간으로 올라갔고 연간으로 보면 4.7%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없죠. 실점 다 마이너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주 같은 3% 정도 이번 달에 반등했지만 연간을 보면 10% 가까이 여전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헬스케어 정도도 플러스 2.7% 월간을 났지만 연간을 보면 여전히 5%. 그러니까 다 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 ETF만 봐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약간 자제하고 있을 뿐이죠. 네. 5월 달에도 에너지는 8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이걸 또 신규 못 매수하기 사죠. 또 애매한 실제로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이런 거 못 사는 거고 엑소모빌 못 사는 거고 쉐브론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에너지 ETF를 사는 방법이 있겠고 에너지란 말 자체만 들어도 이거 아니다. 못 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거죠. VTB 같은 거 가치주 ETF를 한 번에 사던가 가치주 ETF 사던가 아니면 배당 관련된 DBY를 사던가 아니면 월 배당을 주는 SPHD를 사거나
지금 시장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없는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없는 주식 중에 극히 일부. 내가 딴 거 다 있는데 적이 없는 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시장은. 그게 바로 대표적인 에너지랑 유틸리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헬스케어도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헬스케어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헬스케어는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이나 그게 아니라 뭘 갖고 있냐면 신약계 말하는 모더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냉정히 말씀드리면 딱 그거거든요. 모더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상위 주식에 보유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예전에도 한 달 전에 부사장님 말씀하셨을 때 보면 모더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은 내가 없는 주식 그런 거를 갖고 하는 것이 전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앞선 문영호 의원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바닥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 진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이요. 국내 주식도 조금만 안정되면 지금 사야 될 거 낙폭과도 좀 몇 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크레딧 스위스랑 UBS의 상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일단은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10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주 그 관점이 뻔합니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은 거예요. 펀더멘탈이 좋다는 건 얘네들은 뭐라 그랬냐면 주당 이익의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거. 올해도 여전히 증가되지만 밸류에이션 낮은 겁니다. 밸류에이션 늘 말씀드리잖아요. PR인데요. PR이 지금 17배거든요. 제일 고점 대비 지금 PR은 작년 대비 S&P 500이 30%가 떨어졌고요. 그렇죠.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올해 고점 대비도 지금 보더라도 한 17%, 18%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PR 밸류에이션을 폭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일단 여기가 두 가지를 관점을 한 겁니다. 두 가지 관점. 여기 보시면 트위터나 엔비디아, 디즈니, 그 세일즈포스는 아마 내일 밤에 그 실적이 발표될 텐데 어떤 인투이트, 터보텍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익스피디아, 그럼 나이키, 그리고 레나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요 오른쪽에 두 번째 칼럼입니다. 주당 이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53%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지행과 소폭 늘어나고 엑스피디아 4% 등등등 늘어나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익 증가율이 계속 있지만 PR은 쉽게 얘기해서 멀티플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그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즈니는 실력에 비해서는 물론 전부 다 스트리밍 때문에 그렇지만 이익은 46% 올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무려 주가 폭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크레딧 스위스의 시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속해된 거 인투이트 종목으로 보면 인투이트 그리고 나이키 이런 게 들어갑니다. 나이키 이렇게 보시면 복잡하더라도 딱 이런 거 인투이트 모르더라도 넘어가죠. 나이키 이런 거 보면 있죠. 딱 이런 건 아주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좀 맞거든요. 지금 이게 주가 더 떨어질 수 있죠.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6개월 후 1년 후에 나이키가 지금 이 가격일지 위일지 아래일지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답이 없잖아요. 저는 나이키가 지금보다 위일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1년 후에. 1년에는 상당히 꽤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확률이 더 조금 있다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주식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UBS입니다. UBS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했는데 특이한 것이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자기네 애널리스트가 더 좁게 보는 겁니다. 더 좁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 컨센서스 대비 의견이 자기네 더 긍정적인 거. 그리고 과거의 리세션 대비의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 한 두 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 뽑아놨더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중에서 맥도날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크론, 애플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는데 이런 기준은 제가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 수학개미 분들도 직접 자기가 기준을 갖고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거의 뭐 많이 틀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딱 세워놓고 리스트를 보시고 나서 냉정하게 6개월 후 1년 후 뭐 6개월 자신 없이 1년 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이 지금보다 위일지 아래일지 생각하시면서 아래일 것 같다 자신 없다 그러면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사지 마시고 지금 내가 6개월 후 1년은 분명히 더 자신감이 제일 높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모든 것 중에서 저는 딱 애플과 나이키가 전 눈에 띕니다. 제 눈에는 각자의 생각이죠. 그런 것들을 만약 갖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온 거는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는 참고용으로 이런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건 이들 증권사가 얘기한 거죠. 네, 이런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또 이런 종목들을 선정했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저는 오늘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그 탄산 이야기, 탄산 이제 비싸서 뭐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대신에 대체 상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탄산 대체? 동치미. 예. 아, 동치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동치미도 팍 익혀서 먹으면 탄산 톡톡 터집니다. 아, 그렇게 맞네요. 네. 그 고구마 먹고. 그러니까요. 뭐 겨울이 그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 뭐 어제는 국내 증시가 1% 넘게 오르고 했지만 오늘은 또 휴장이라서 분위기가 어떨지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좀 답답할 때는 집에 동치미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겨울이 아니라서 그런 거 시원하게 드시면서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휴장이에요. 휴장이라서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고요. 내일 모레 저희는 6시 30분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